근데 일단 건강검진 할 때 못 믿었던 게 3개월 쉬실 때 마지막에 받으셨어. 컨디션 제일 좋을 때쯤에 그러니까요. 복귀 직전. 제가 건강한 게 싫으신 건 아니죠? 아니야. 예. 너무 좋은데 너무 기쁜데 네. 146이면은 뭐 낮은 건 아니지만 너무 높지도 않네. 이 다음에 이제 혈당 괜찮나? 혈압 괜찮나? 너무 높진 않네. 대사 중 이게 약간 좀 아쉬웠어요. 아쉽다는기보다는 다행이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제 건강검진표 보고 같이 좀 네네네.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검진 할 때 이게 약간 좀 못 믿었던 게 원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자기 늘 하던 생활 하시다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건강검진 할 때 한 2, 3개월부터 건강검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 만들기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네. 여름철 몸 만들기 하듯이 약간 건강검진. 체중 살짝 빼고 건강하게 한 1-2달 드시다가 건강검진 받고 안심한 다음에 한 10개월 동안 또 엉망으로 살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대사질환을 보는 거는 일종의 우리들끼리의 기본적으로 대회예요. 아니 3개월 쉬실 때 마지막에 받으셨어. 네. 하필이면 제가 쉴 때 타이면 컨디션 제일 좋을 때쯤에 그러니까요. 복귀 직전. 그때 처음 제가 뵀을 때만 봬도 약간 잠도 되게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요. 혹시 제가 건강한 게 싫으신 건 아니죠? 아니야. 예. 너무 좋은데 너무 기쁜데 그러니까 시즌으로 1년에 내가 2달만 바르게 생활하고 10개월 이거 보고 안심해서 막 사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일시적으로 관리한 걸로. 네.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쵸. 시청자분들 그렇게 네. 하시라. 이게 그러지 마시고. 비난이 아니고 네. 그쵸 이게 이거는 나의 일상의 체크업이지 어떤 시험 점수 결과가 아니다. 어차피 한 번 하고 안 할 거 아니고 정기적으로 할 거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심창민님 좀 이렇게 방송 계속 하시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좀 경험하시면서 그럴 때 받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정확한 수치일 수 있다. 약간 대사질환이나 이쪽이 내 생각보다 좀 약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컨텐츠 거리가 없다. 후두주군 다 있죠. 어. 내가 보기엔 이거 왜 했지? 싶은 검사도 있어. 내과 의사가 이제 뭐 자기 가족이나 내가 받는다면은 어떤 검진을 놓고 어떤 검진을 빼는지 약간 요런 팁 같은 거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착각이 안 나와서. 약간 너무 슴슴하다. 아니. 그렇지 사실 않습니다. 정신과에도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런 네. 검사하는 거 있는데 네. 아무것도 안 나오면 네. 약간 좀 오늘 방송 어떡하지? 근데 이럴 그때 때. 검사를 되게 많이 하셨어. 특히 비보험 검사 굉장히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본적인 피 검사예요. 기본적인 피 검사. 이거 딱 하시면은 간 기능 검사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AST, ALT 이거 많이 보죠. 이 정도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간 수치가 살짝 올라가 있는 건데 이거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이 정도는 막 걱정할 필요까지는 아니다. 둘 다 간 수치인데 이게 간세포가 좀 파괴되거나 이러면 좀 올라가요. 좀 파괴된 건가요, 그러면? 그 지방간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 지방간과 관련해서 아마 지방간염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럼 아무튼 넘었으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가 막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정도는 뭐 그냥 이럴 수 있다. 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재검해 봅시다. 그러니까 추적 관찰은 필요하다. 근데 막 놀랄 정도는 사실 아니다. 실제 막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최고치의 막 2배, 3배 이상. 그러니까 뭐 100 이상이죠. 그리고 막 5배 이상.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렇게 100 생각하면 또 안 이상이면은 돼요. 뭐. 이게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 이게 지금 올라가는 추세의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3개월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한 거니까 만약에 그쵸. 뭐 작년 여름에 했다, 뭐 작년 초에 했다 그러면 사실은 좀 달랐을 수도 이게 있고. 침착맨님의 인생 저점일 수도 있어요. 이 간수치가. 그러니까 꾸준히 해봐야 돼요. 간수치 꾸준히.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남은 인생 중에 오늘이 제일 잘생긴 날이다. 그럴 수 있죠. 이것도 간수치도 똑같을 수 있다. 남은 생애 중에 이 49가 가장 커리어 하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마지티는 술까지 같이 드시면 이 두 개 같이 올라가는데 아마 술은 아니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방간염일 것 같아요. 맞아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쭉 있지만 아마 이 중에 이 지방간 쪽이 아니었을까. 간염 같은 거는 막 A형간 몇천 갑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AST, ALT 많이 높아져 있고 아까 우창 선생님 말한 요 감마지티피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술로 인해서 좀 간이 안 좋구나 이걸 좀 알 수 있고요. 몇 천까지 가면은 몇 천 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실제 그럼 입원해요. 왜냐면 그게 더 올라가는 추세면은 간세포가 너무 많이 깨지면은 간은 쉴 수가 없어요. 간이란 장기는. 왜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1차로 간을 통과하거든요.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해독을 해줘야 돼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막 몇천이다. 그럼 간세포가 엄청 깨졌잖아요. 일할 수 있는 간세포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할 일은 똑같아. 그럼 얘네가 무리하게 돼요. 얘네가 또 죽어요, 그냥.
그럼 계속 네. 연쇄 작용이 일어나요. 계속 더 간세포가 줄어들어 가면 이게 간 부전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정 이상으로 간세포들이 파괴돼 버리면은 이거는 간 부전 가고 간이식해야 될 수도 있어서 막 몇 천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입원해서 봐요. 이게 회복되는 추세인지 간 부전으로 가는지 입원해서 좀 봐요. 그럼 저는 좀 간 여기 인력이 좀 빡빡한 편이네요. 좀 아파서 뭐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간 세포들이. 근데 뭐 이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워낙에 아직은? 간은 이 리저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 쉬는 정도. 실제 한 절반 잘라도 괜찮아요. 절반 잘라도 나머지 간이 커져요. TO가 좀 넉넉하게 있군요. 네, 왜냐면 간 너무 세포가. 중요하니까 좀 넉넉하게 왜냐면 있다. 계속 일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렇죠. 충원이 안 된다고 감안을 하고 좀 넉넉하게 그렇죠, 세팅을 그렇죠. 해놓는 거군요. 네, 이놈이 뭘 먹을지 모르고. 아. 왜냐면 뭘 먹을지 몰라요. 간은 항상 그래서 리저버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이식도 실제 살아있는 사람 간 잘라서 주잖아요. 남은 간이 좀 커져요 이렇게. 네. 요거까지는 그래서- 아직은 뭐 위험한 건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지방간 있으면은 달달한 거 좀 줄이라고 해요. 아. 네, 왜냐면 이게 달달한 게 바로 간에서 지방간으로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기름진 것보다 당류, 액상과당, 음료수, 콜라, 뭐 사이다, 디저트 중에 진짜 단 것들, 설탕이에요, 설탕, 과자맨. 이게 이제 직방이죠, 직방.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지방간이 생기고. 초콜릿 안 되고. 초콜릿? 초콜릿 뭐 좋지 않습니다. 간염 뭐 간염 없다는 거고요. 예, 건강하시고요. 이거 없다는 거고. 예. 이거 이제 보통 여기에서 딱 30대 중반 이후로 지질대사를 보통 통과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대사적으로 통과를 못해요. 35세 이상이 되면은 대사 질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는 걸로 풀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냐하면 먹는 게 아까 그 도파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돼 엔돌핀 나오니까. 그래서 술이랑 달달한 음식, 기름진 음식 3개를 먹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대사 질환이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유전적으로도 대사 질환이 취약해져요. 30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 몸이 조금 이제 지방이 쌓이고 근육이 좀 빠지고 내장 지방이 생기는 좀 그런 대사의 사이클이 대사의 노화가 한번 와요. 이거 근데 분명히 더 안 좋았을 거예요. 이것보다. 이거 진짜 이거는 약간 도핑한 거예요 지금. 근데 네. 콜레스테롤 LDL부터 먼저 망가져요. 무당이에요. 뭐 더 안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약 먹을 필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30 아래, 한 100 아래 정도 좀 건강하다. 보통 LDL이 흔히 말하는 안 좋은 콜레스테롤. 이건 160 이상 넘으면은 한 3개월 보고 약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혈관을 이렇게 이제 죽상동맥경화증을 만드는 이제 메인 주범. 146이면은 낮은 건 아니지만 너무 높지도 않네. 이 다음에 이제 혈당 괜찮나? 왜 혈압 아쉬워하세요? 괜찮나? 왜 아쉬워하세요? 아니요. 아 너무 높진 않네. 그래서 혈압 괜찮나? 혈당 괜찮나 봐요. 근데 뭐 혈당 괜찮다. 그럼 일단 좀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봐야 돼요? 한 3개월 뒤에 한번 좀 보자고요. 3개월 뒤에. 맞아요. 항상 추적 관찰 뭐 이런 게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 3개월 정도 우리가 봅니다. 이게 그 당화혈색소의 어떤 그 텀도 한 3개월 정도 되고. 저 LDL 저 12월에 한 거 158인데 저는 어떻게 해요? 158도 약 먹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3개월 뒤에 봅시다. 160 안 넘었으니까. 근데 2밖에 안 남았네 158이면. 그래서 혈당이랑 혈압 같이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심근경색 생기는 확률 그리고 이렇게 뇌경색 생기는 확률 이거를 낮추고 싶은 거니까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일으키는 전체적인 어떤 그 확률을 올리는 것들을 보고 딱 이게 또 점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10년 내에 네가 뭐 뇌졸중 생길 확률이 몇 프로야. 이 정도면 우리가 약을 좀 써야겠다. 네, 사실 그런 거를 보고 하는 거기 이 사람이 때문에 체중이 어떤지 네. 혈압이 높은지 담배를 또 피는지 이런 그쵸, 것도 그쵸. 같이 네. 종합해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술 안 마셔, 담배 안 펴, 당뇨병 없어, 고혈압 없어. 그러면 160이어도 일단 좀 봅시다 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약 먹진 않아요. 왜냐면 콜레스테롤 약도 다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네. 그거 먹고 가끔씩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HDL은 왜 낮은 거예요? 이거는 높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은 내 콜레스테롤을 배달해주는 애가 필요하고요. 또 여기 너무 많이 갔어. 다시 데리고 오는 애가 필요해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우리 몸의 어떤 구성 성분이에요. 뇌신경 같은 거 다 콜레스테롤로 감싸져 있고 세포들이 다 구성 성분이니까 손상받거나 하면 콜레스테롤이 가긴 가야 돼요. 그게 LDL이에요. 보내주는 차가. 계속 소모되는 건데 계속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많아지는데 혈당도 높아, 혈압도 높아 그러면은 이 혈관의 내피세포들이 좀 손상 입어가지고 LDL 콜레스테롤이 이 안쪽으로 쌓여요 자꾸. 배달 가다가 배달 사고가 나요. 혈관 좁아지죠. 그래서 빵 터지면은 이게 뇌졸중 신경에서 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 HDL은 약간 청소차 밖에 많이 가 있어. 그걸 다시 가지고 오네요 간으로. 네, 그래서 이게 높으면은 약간 좀 보호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조건 좋아요, 많으면? 높으면 일단은 보호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다른 건 낮은데 이게 약간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치울 게 없으면 HDL이 좀 낮아지는 경향도 있고. 치울 게 없어. 예, 그러니까 담배 피거나 이러면 HDL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좀 치울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치울 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치울 게 많다란 그러니까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유발되니까 그래서 할 일이 필요해서 생긴 거지. 네, 그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LDL이 146인데 아마 이 정도 되게 많으실 건데 일단 체중 조금 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류나 기름진 음식 좀 이제 특히 오메가 6가 많은 거. 네, 오메가 6가 많은 거 좀 줄이면 된다. 보통 먹어요. 오메가 6. 보통 이제 사 먹는 것들, 초가공식품이나 뭐 피자, 뭐 이런 대부분의 기름진 음식들은 다 이 오메가 6가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 3가 많은 걸 드셔야 된다. 그게 뭐 있어요, 이제 오메가 3? 뭐 들기름이나 뭐 호두나 호두 맞아. 그리고 오메가 9 올리브 오일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게 시무룩해져요 자꾸. 좋아하시는 게 피자 뭐 이런 거. 땅콩 먹을래요? 피자 먹을래요? 피자 먹어야죠. 하여튼 이거는 뭐 3개월 뒤. 뭐 3개월 뒤에 한번 좀 봅시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오해였어요. 그러니까 분명 이때 좀 잘 잤나 봐요. 근데 딱 걸렸어요. 99. 예, 잘 잤죠 이때. 전날 일찍 잤어요. 예. 그러니까. 일찍 자라고 하셔가지고. 쉴 땐 좀 수면을 좀 잘 취하셨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전 수면. 아. 막 새벽 3시에 잘 때도 있고 5시에 잘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분명히 잠 못 자면 100 이상 갑니다. 그렇지. 100%. 99인데 이게 사실 매일 99는 절대 아니고 잠 못 자면은 한 110 이 정도 갈 거예요. 예, 100%. 사실 126부터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 충족하는데 예. 그 아래는 이제 당뇨병 전 단계 공복혈당 장애라고 저희 예. 표현을 해요. 예.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봐야 된다. 예, 무난하고요. 무난하고요. 무난해요. 무난한데 이거 분명히 잠 못 잤으면 넘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 그럼 어차피 3개월 뒤에 콜레스테롤 할 때 저것도 한번 다시 그쵸, 한번 그쵸. 보면 좋긴 예, 하겠어요. 공복혈당 검사 해야죠. 근데 저거 한 100 몇이면은 그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나요? 그쵸. 이 100 몇이면은 당뇨 당뇨병 시작. 전 단계.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추적 관찰해 보면은 당뇨병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그 높은 등급부터는 혈관 손상이 좀 시작이 되기도 해요. 이미 손상되기 전에 하는 게 좋으니까. 네, 그래서 좀 그건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주무신 게 네. 아쉽죠. 아니야. 너무 잘 된 거지. 그래요? 네. 근데 아쉬워하는. 아니야. 근데 이게 그냥 잠 자지. 아니야. 그냥 이게 검사하지. 자기 늘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안심하실까 봐. 근데 왜냐면 할 수밖에 없는 게 검사 시간이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잘 수밖에 없어. 저는. 근데 오히려 그러면 못 자고 가는 경우들도 있죠. 아예.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니야.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아, 그리고 콩팥 기능 검사 이거는 뭐 정상 나오셨고요. 네. 가끔 이거 조금씩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너무 안 드시고 검사 받으러 가면은 살짝 한 1.5, 1. 맞아.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한 번씩 있다. 나도 그랬어. 예. 그리고 근육이 너무 없으신 막 할머니들, 여자분들은 가끔 이렇게 너무 낮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야지. 단백질 어떤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배설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측정하기 때문에 너무 근육이 부족해도 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애초에 그냥 근육 자체가 조금 있어서. 그렇죠. 예. 췌장 이거 아밀라제 뭐 소화효소인데 정상이시고 통풍도 정상이시고요. 통풍도 저거 뭐 8 넘으면은 좀 뭐 위험하다 뭐.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게 높으면은 통풍의 위험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제 뭐 콩팥기는 괜찮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통풍 발작이 있으셨던 게 아니고 맥주나 이런 막 즐기시지 않으시니까 뭐 내장 식품 뭐 이런 거요? 좀 이제 소세지랑 맥주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맥주 먹으면은 좀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실제 통풍 발작의 위험이 올라가는데 뭐 어째 그런 게 아니시면은 통풍 발작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발작이 오면은 똑같은 7.7이라도 조금 경계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좀 우리가 조절을 해요. 실제로 7.7이 맞는지 그리고 이 요산 수치를 조금 더 낮추는 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 좀 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통풍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워낙에 식습관 때문에. 식습관이 굉장히 좀 많이 소모화됐고 맥주도 진짜 많이 마시고 그리고 또 탈수가 좀 되는 경우도 많고 술 같은 거 많이 드시니까 그래서 한 번씩 있어요. 통풍 발작이. 네. 이거는 암 종양 표지자 검사인데 뭐 다 정상 나왔어요. PSA 전립선암. 네. 왜 이렇게 아니. 씁쓸하게 이거는 정상 나와야 마음 편해요. 이게 약간 그러면은 위험한 거예요, 저거는. 아니 이게 사실 펄스 파지티브라고 염증이 있으면은 조금 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해당 부위에 그러면은 이제 좀 걱정이 되고 뭐 추가 검사들 좀 해보고 좀 이런 약간 걱정이 되는데 괜찮았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무조건 암이 없는 건 아닌데 그쵸. 여기서 좀 올라가면 의사들이 좀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이 중에 특히 좀 민감한 거는 PSA. 이거는 전립선암에 굉장히 좀 민감하긴 해요. 근데 뭐 비대증은 사실 지금 탈모약 드시잖아요. 사실 비대는 없겠죠. 집에 비대 있어요. 전립선 비대 있다고요? 탈모약을 드시는데? 아니 비대. 아니 집에 비대 말고 전립선 비대. 제가 집에 비대를 왜 비대 물어봐요? 이제 비대 없으시죠, 해가지고. 전립선 비대 비대는 모르겠어. 없겠죠. 없어요. 왜냐면 탈모약이 그 치료약이니까. 네, 치료약이니까 없을 겁니다. 나이도 아주 젊으시고 하니까 전립선 비대는 없으실 거다. 혈액 여기는 보통 이제 뭐 백혈병이라든지 뭐 빈혈 이런 거 보는데요. 근데 저 가끔씩 빈혈 증상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다 띵 하면서 주저앉아서 좀 약간 한 3초 좀 있다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빈혈 증상이 아니고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빈혈 있으신 분들은 막 그렇진 않아요. 내가 체위가 변할 때 어지럽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피가 하체로 쏠리거나 이랬는데 그럴 때 뭐 하체 근육에 펌핑을 해주거나 이 심장에 빵빵 펌핑을 해줘서 뇌로 피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거든요. 뭐 하체 근육이 약하진 않은지 평소에 유산소를 충분히 안 해서 심폐기능이 약해진 건 아닌지 아마 그쪽이지 않을까. 운동회라고 하는데 운동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평소에 하도 안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혈관이 열리고 그러니까 엄마 같았어요 방금. 교감 신경이 확 항진됐다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면은 부교감 신경이 확 올라가요. 이 부교감 신경은 혈관을 좀 열거든요. 혈압이 좀 떨어져요. 그때 핑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고통스러운 다음에 혈압이 쭉 떨어지면서 기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지금 혼내는 느낌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닌데 오히려 꺼리가 있으니까 신나서 아니에요. 아까까지 조금 시무룩하셨는데 어지럽다고? 띵띵하다고 하니까 그래? 정아리 근육이 그래? 약하신가 보네. 정아리 근육이 약하신가 보네. 맞습니다. 평소에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커피는 좀 줄이시고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좀 하고 운동을 좀 하고 특히 하체 운동을 좀 주로 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드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화색이 돌아요. 아니야. 알겠습니다. 호상구 이거 힘 올라가 있는데 뭐 혹시 뭐 아토피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알러지 같은 아토피 거? 있어요. 아. 아싸 아토피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거 있는 분들 좀 이게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알레르기 질환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혹상구가 조금 올라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그럴 수는 있다. 근데 나이 들고 증상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토피 증상이. 다행인 거죠. 옛날엔 좀 심했는데 네. 보통 근데 나이가 되면 조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좀 케바케예요. 나이가 들면서 가지고 있던 알러지 질환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없던 게 생기기도 해요. 나 평생 개 먹고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내가 개 먹고 두드러기가 나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면역세포들은 계속 학습을 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가지고 있던 장내 미생물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거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를 계속 학습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삔토가 상하거나 내가 뭐 몸이 삔토가 상해 그냥 감정이 있는 것처럼. 좀 그러거나. 기분 나쁜데? 아니면 뭐 코로나나 뭐 약간 전에 없던 심한 내가 감염이 됐어요. 그럼 면역세포들이 확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항체들 같은 게 생기고 막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때 약간 좀 타겟팅이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에도 과민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후에는.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의 면역은 언제든 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제 지인 중에도 게 원래는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게 된 경우 있어요. 그렇게 돼요. 똑같은 예로. 그럼 주변 분들은 좀 안 믿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너 뭐 작년까지 먹었는데 왜 그래? 막 이렇게. 저 그랬던 것 같아. 눈앞에서 그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 사실. 근데. 보통 이제 안 겪어본 사람들은 정신력 문제로 치부하죠. 너 그냥 네가 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안 먹으려고 거짓말하네. 먹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핑계 좀 대지 마. 이렇게 매도해버리죠. 맞아. 뭐 쓸데없는 그냥 일축시키고. 야 그런 말 거면 하지 마. 근데 그럴 수 있다. 실제로 진짜 심한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키가 크시다. 저거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좋겠다. 179.8이었다가 178까지도 갔다가 좋겠네요. 181까지도 가고. 좋겠네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관심 없으신데.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창 선생님이 저거보다 조금 작잖아요. 좀 작아요? 좀 1-2cm. 체중은 좀 줄어든 편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81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체중 좀 빠졌을 것 같아요. 그 배둘레도 생각보다 보통 우리가 90 이상부터 좀 이렇게 리스키하게 보는데 87 나왔더라고요. 저 배가 원래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저렇게밖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3개월 동안 좀 건강한 생활 하시면 내장 지방이 좀 빠졌을 수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힘을 줬나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내장 지방과 관련돼 있는 게 생각보다 먹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있어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그러면은 우리 몸이 그 스트레스 상황을 이기기 위해 분비하는 코티졸 호르몬이 있거든요. 얘네가 특징적으로 이 지방 세포들이 내장 주위로 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점점 배가 나와요. 스트레스 받으면 못 풀어주면은. 그래서 이게 해결되면은 혈당도 좀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크구나. 이 실제로 복부둘레 내장 지방이 떨어져요. 잠만 잘 자고 스트레스가 떨어지면은. 우리 아빠 요즘에 일 안 하니까 배 많이 줄어들어. 스트레스가 좀 떨어지셨나 보다. 근데 뭔가 또 할 일이 또 필요하긴 해요. 또 그러다가 이게 전체적인 활력이나 움직임 정도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다. 그리고 체중 지수 아슬아슬하게 24.7로. 이건 뭔가요? BMI 키랑 체중 대비 보통 우리가 25 비만도? 25 이상이면은 경도 비만 약간 이런 느낌 한데. 저 완전 걸렸어요. 근데 우리 사실 비만이라 하면은 BMI만으로 보진 않습니다. 체지방이 많냐로 보는데 체지방의 측면에서는 경도 비만이에요.
이 뒤에 인바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다. 이미 비만이요. 약간 경도. 요건 키 체중으로만 뭐 예, 대략적으로 예, 보는 예. 거니까. 그쵸? 경도 네. 비만은 비만으로 치나요? 안 치죠. 괜찮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냥 안 치죠. 네. 근데 이제 인바디에서 체지방이 많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좀 비만으로 보면 실제 비만의 정의가 체지방이 많은 걸 말해요. 왜냐면 근육이 많아도 BMI는 높아져요. 왜냐면은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근육이 많아지면. 제가 몸이 진짜 못생겼거든요. 여기 배는 엄청 나오고 어깨는 좁고 팔다리는 얇고 이러니까 벗겨놓으면은 어떻게 되면 뭐 웃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숙여내죠. 저 얼굴만 보면은 뭐 비만 얘기 나올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실제로 저는 알죠. 제 체지방량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것도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0.9? 왜? 약간 이런 느낌. 평소에 막 밤에 침대에서 막 어두운 데서 3시간씩 하는데 예. 왜 눈이 좋지? 근데 이걸 찍어서 좀 맞추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대략 느낌. 왜냐면 올랐어요. 제가 0.6까지도 갔었는데 요번에 성적이 좀 좋아요. 아 이거 잘 찍으셨나 보네. 그게 이게 진짜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확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 뭐 이쪽으로 열려 있어요. 뭐 7? 두 개 중에 하나 찍죠. 4, 7?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사실 그것도 하나씩만 물어보거든 그냥. 그러니까 한 세 번 더 맞추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능 볼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그러니까. 네, 답을 좁힌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찍잖아요. 답을 이미 내버린단 습관됐어. 말이야. 우리나라 그 네. 공교육의 폐해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력 검사를. 이번에 그래서 그거 못하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눈알 대야지만 보여주는 걸 해요. 아. 멀리서 기다리면은 이게 그런 게 또 숟가락으로 하면 안 되니까 네. 눈을 이렇게 그 안과 검사하는 것처럼 눈을 대면 맞아. 찰칵 나도 넘겨 그렇게 하나만. 맞아. 그럼 좀 정확한가? 그러니까 위아래 내려오잖아요.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랜덤하게 바꿔. 미리 문제가 노출되지 않는 거죠. 그건 확실해요? 밤에 불 끄고 휴대폰 보면 안 좋아요? 안 좋겠죠? 안 좋죠. 그건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쵸, 안과는 제가 아니어서. 안과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정신과에도 안 좋아요. 네. 무조건 불면. 이것만 보면 불면이 와요? 예, 왜 그러냐면 밤에 잠을 잘 자려면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려면 눈을 감고 빛이 차단돼야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걸 내가 밤에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럼 잠이 안 와요. 근데 보다가 이렇게 스르륵 잠드는 거냐? 그거는 뭐 극한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몸이 피곤해져서. 맞아.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 침대에서 TV만 끄면 밝은 빛이 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불면증이 더 점점 심해져요. 젊은 사람들까지. 진짜 많아져요. 이 현대인의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게 불면증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조선시대 이럴 때는 그냥 밤 되면 깜깜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는데 요즘은 막 네온사인도 크고 밝고 그리고 집에서도 너무 밝은 빛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잠을 잘 자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빛에 노출되고 잘 때 빛을 차단하고 이게 사실은 대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생각이 예. 제가 유튜브 밥을 먹고 살지만 러다이트 운동. 휴대폰 다 부셔야 된다.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서 불행해진다. 이게 쉽진 않은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그러니까 그냥 밤 되면 유엔에서 주도해야 돼요. 이 운동. 밤 되면 그냥 셧다운 하면 안 돼요? 셧다운이니까 그거를 강제하려면은 네. 유엔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침대에서 자요. 뭐 만약에 나는 휴대폰 보고도 잠 잘 자면 사실은 뭐 그런 분은 괜찮은데 나는 잠을 못 잔다 그러면 무조건 휴대폰은 차단하는 게 맞아요. 좋고 근데 옆에 있으면 무조건 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치워버려요. 저는 식탁에 두고 문 닫고 방에서 자요. 그리고 안대 쓰고.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예. 일어나서 가져와요. 그럼 잠도 깨잖아. 그리고 심지어 소파에 누워. 그래도 침대에서 보는 것보단 나아요. 소파에서 보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침대는 딱 2가지 할 때만 쓰라고 돼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은. 잠잘 때랑 잠잘 때.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왜? 그러니까 수면 팁. 그러니까 그건 진짜 교과서적인 우리 얘기하는 그래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중독 너무 심해요. 사실 그거예요. 제 의지로 못 끊으니까 다 안 했으면 좋겠다. 누가 강제로 날 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수동적으로 누군가 나를 막아줘. 나라는 괴물을 막아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유엔밖에 없어. 유엔 너라도 날 막아. 안 그럼 난 이걸 못 멈춰. 유엔은 약간 너무 멀어가지고 약간 재입대 정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불면증이 치료됐을 때가 군대 갔을 때 컴퓨터 억지로 못했을 때. 맞아. 신체 활동도 많아지고 하니까. 저 누우면 10초 만에 잤어요.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오. 휴대폰 반납하고 한 2-3일 정도 이렇게 하면 절반 먹고. 그때 이제 기안84 작가님하고 한번 했었거든요. 오. 옛날에 10년 전쯤에 네. 그분이 갑자기 밤에 탈주를 했어요. 도파민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오는 도파민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제 사냥하러 간 거야. 저리 산에 있잖아요. 그 약간 아래중턱까지 내려가서 고기 먹고 왔어요. 같이 두 분이 같이. 아니 혼자서. 형 가자. 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절반 먹어. 그러니까 막 눕더니 끙끙 앓더니 한 30분 있었나? 형 안 되겠어. 그러더니 내려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와서 뭐 했어? 그러니까 야 아래 고깃집 맛있던데? 돈 가지고 간 거예요? 가져간 거죠. 뭐 무전 취직했겠어.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스님은 아니니까 그건 아니지만 더 있을까 말까 고민하려고 했었는데 고민도 없이 하루 체험하더니 서로 말도 없이 그냥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고 바로 강원랜드 갔어. 안 되겠네. 템플스테이한 이후로 도파민이 너무 부족해. 와 이거는 근데 원래 강원랜드가 예정이 없었는데 네. 마침 그 강원도에 있는 절 나가고 가는 길에 강원랜드 그 표지판 있잖아요. 네. 갈래? 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 갔어요. 이런 게 지나치게 억누르면 확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내가 삼시세끼 뭐 일주일을 닭가슴살 먹는다 그러면 분명히 한 3, 4일 맞아, 하다가 맞아. 폭식해서 더 살쪄. 맞아. 기안팔수 작가님 억눌렀던 거 좀 해소했는데도 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변동성이라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약간 지속 내 가능해야 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변동폭을 만들어야 나도 행복하고 내 생활 유지할 수 있지. 이게 뭐 10년 초라고 너무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당연히 반동이 오고 왜냐면 이게 점점 보상이 커져요. 아 지금 강원랜드 가면 다 미치겠는데? 이 상상만으로도 막 즐거워지고 예. 또 가. 이제 했어. 으씨 나 망한 것 같아. 뭔가 이제 자포자기하게 되고. 뭐 탈이 나요. 너무 나를 많이 바꾸려 그러면 탈이 나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 템플 스테이 갔을 때 기안팔수 작가님 갔을 때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막 서로 사진도 찍고 막 형 나 좀 찍어 말면서 거기 비 있어요. 비 막 쌀이나무 같은 거 막 이렇게 쓰는 척하는 거 막 찍고 서로 막 그것도 도파민이었네. 사진 찍고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승복 입고 막 하고 옆에 냇가가 있어요. 그것도 냇가에 발도 도파민이었는데. 담그고 발 담궜는데 사실 뭐 그거 끝이잖아요. 5분 있으면 심심해진단 말이에요.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2주 해야 돼. 2주. 그럼 단칸방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럼 침대도 없어요. 그냥 이불 욕 깔고 자야 되는데 벅벅 긁어요. 이제 막 갑자기 막 있는 금단증산처럼. 있는 거는 작은 낮은 상 네. 하나랑 긁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 할 게 없으니까 힘이 누웠다가 막 앉았다가 막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탈주. 마치 당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도저히 못 찾겠어. 나 나갈래. 그래서 고기 먹고 온 거예요. 걔는. 그 고기 먹고 강원랜드 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서울에서 그냥 평상시대로 살았으면 차라리 더 건강했을 강원랜드까지 안 갔겠지. 그러니까 귀 잘 들리시고. 저것도 조금 약간 의외예요. 왜 남 말 잘 안 들으세요? 이것도 대충 감으로 찍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이게 그런 거 근데 같아요. 진세 저 이야기해 준 건데 이게 청력은 정상이어도 집중이 흐트러져서 못 듣는 경우들이 있대요. 맞아요. 좀 약간 산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능기 먹었다 그런 게 사실은 청력 문제가 아니라 약간 ADHD 집중 주의력 문제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거쳐서 뇌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통과했는데 여기서 안 받아들여서 여기가 못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네, 딴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이놈이 못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침착맨님의 귀는 신호를 줬는데 침착맨님이 딴 걸 하느라 그 시그널을 무시하는 거죠. 멍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노이즈 캔슬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입력이 저장된 게 불러오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입력 자체가 안 돼요. 이 주의력이 떨어지는 분. 진짜 노이즈 캔슬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건 어때요? 기안팔사 작가님하고 10년 전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뭐 말을 해요. 귀도 통과됐고 뇌도 인지를 했는데 형 어려운 말 하지 마.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기안팔사님은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ADHD인 경우에는 주의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 짧아요. 그 짧은 동안은 나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거나 말이 길어지면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쭉 얘기가 길어져서 A랑 B가 딱 연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길어지면 A, B, C, D 하면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냐던가 좀 말을 짧게 하라고 한다거나 이게 좀 될 수는 있어요. 서사가 와닿지가 않겠네. 그쵸. 집중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좀 짧다.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들리는 건 정상이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주변에서 침착맨님 귀가 안 좋나?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노이즈 캔슬링 하신 거다. 그렇다면 주의력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 네. 주의력 체크해보시면 좋죠. 네, 그러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폐기농사 안 하셨고 골밀도 검사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골밀도 검사는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나이에는? 네, 지금 나이는 안 하셔도 돼요. 언제부터 하면 좋아요? 보통은 남자는 70세 이상부터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제 하네요. 본인이 뭐 체중이 좀 빠지셨거나 그러니까 50세 이상부터는 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좀 드셨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좀 이제 남자분들도 하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전후에 이제 하시고 왜냐면 골다공증이 진단되면 이게 약이 있어가지고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남자들 뼈가 한참 30세가 피크 치거든요. 거기서 얼마 안 내려왔기 때문에 괜찮다. 이 정상 이 디스코가 동일 연령대랑 비교한 거거든요. 그냥 동일
정일 연령대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특별히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 중남자 스타일. 네, 중남자 진짜 레아 0.1 딱 진짜 딱 복부 초음파 지방간 경증. 이게 이거랑 아까 그 간 수치 올라간 거를 엮어서 봤을 때 아까 그게 지방간 때문에 올라갔구나 라고 추론을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지방간만 있다고 간 수치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지방에 껴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방간염이라고 약간 그 간세포가 좀 깨지는 게 조금 더 안 좋아요. 지방간염이라 그러거든요. 이건 조금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지방간보다. 다행히 그건 아니다. 아니 그냥 그거라고. 그거요? 그렇죠. 왜냐면 ALT 좀 약간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거구나. 약간 수준이 약하긴 했어. 근데 그래서 제가 추적 관찰해야 되는 건데 복부 초음파에서 보이는 거는 지방간 경증이지만 지방 껴 있는 거에 비해서 실제 염증을 일으키고 있으면은 조금 더 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 대사 그 질환에 대한 방어 정도가 디펜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는 좀 더 지방이 많이 껴도 그냥 자기 지방 창고처럼 그냥 지방만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방이 조금 끼기 시작하면은 여기 염증들이 막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세포 막 죽고 하면서 그러면 실제로 좀 더 안 좋아요. 대사적으로는. 근데 이게 남의 건강 얘기인데 너무 좀 신나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의욕적으로 설명. 그렇죠. 신난 게 아니고. 근데 뭐 경증이니까 이게 ALT라는 게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방간은 검사하면은 나 지방간 경증 나왔어 이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 나이 때는 그냥 지방간은 그냥 무조건 달고 있는 거야 이러는데 실제로 지방간 경증이 많아요? 아니면 많죠. 실제로 없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에 체지방량이 적으시면 내장 지방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정상 나와요. 그런데 이제 지방간 경증은 저희가 초음파로 볼 때 색깔 좀 보거든요. 이게 지방이 끼면 색깔 좀 달라져요, 좀 밝아져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사실 초음파로 보는 게 완전히 막 정확한 검사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 간에 있는 지방을 스캔해보는 그런 이제 기술들도 있고 정량하긴 좀 어려운 검사긴 한데 그래서 실제 간 수치랑 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립선 초음파 이거 항문으로 하셨어요? 배로 하셨어요? 항문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안 했으니까 배로 했어요. 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립선 초음파는 사실 안 하셔도 돼요. 전립선 초음파는 제가 이거 집어넣은 거거든요. 원래 이거, 선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필수로 안 들어가 있어요. 왜 넣은 줄 알아요? 소변줄 잔뇨감이 있어서 혹시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었잖아요. 아마 전립선 비대는 없을 거라고. 탈모약 때문에. 탈모약 때문에 없을 거다. 역시나 예상대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전립선 초음파는 사실 이게 복부로 보는 거면 특히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암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복부로 하는 그것보다는 PSA 약간 피로했던 게 오히려 그게 더 민감해요. 그래서 전립선 초음파 사실 검진으로 많이 하진 않고 이게 진짜 비대가 있으신 분들 크기 좀 재려고. 그래서 이게 소변이 약간 내 줄기가 약한 것 같다. 그러면은 수면 부족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커피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탈수가 돼 있진 않은지. 근육 문제일 수도 있나요? 케겔 운동하는 그 근육. 사실 그렇진 않아요. 방광 자체의 수축력의 이슈인데 보통 좀 덜 차 있어가지고 소변 수축이 약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이게 과민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소변량이 조금만 차 있어도 약간 좀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막 방광염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면은 일단은 좀 이렇게 충분한 수면 그리고 좀 이완 너무 좀 긴장하면 좀 그러거든요. 또 이게 맞아 긴장하면 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집에서 앉아서 오줌을 싼단 말이죠. 그래서 드르륵 나오죠. 일어나려고 하면은 좀 더 남았네. 드르륵 그리고 또 일어나면 남았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버릇이 되는데 드르륵 하고 기다려요. 내가 속을 줄 알아?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바로 느낌이 오면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역시나. 그게 막 몇 분은 아니잖아요. 한 10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검사를 받은 거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에 따라서 모르겠어요. 저도 비뇨기과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자세에 따라서 방광이 좀 편안하게 쭉 수축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긴 할 거예요. 이 안에 압력이 좀 달라지니까 자세에 따라. 그럼 앉으면 보통 앉죠. 이거 갑론을박이 있더라고. 앉는 게 더 좋다, 뭐 쓰는 게 더 좋다. 그냥 위생을 떠나서. 근데 본인이 서서 봤을 때 좀 더 시원하게 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쓰는 게 복강 내 압력을 좀 주는데 좀 그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서서 볼 때랑 앉아서 볼 때랑 전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서서 보시는 게 낫죠. 근데 서서 이제 배출을 했는데 막 튀어 있잖아요. 그 꼴을 보기도 싫어요. 닦아야죠. 어떻게 하면 좋죠? 닦으면 되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엄청 많이 튀어 있다고요? 네, 그거 보고 미세한 것까지. 근데 의외로 소변에는 균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인도나 뭐 어디 표류하면 물이 없으면 바닷물 먹는 것보다 소변 먹는 게 안전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먹지 말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튀면 뭐야 오줌이었잖아. 그러니까 물론
물론 손은 닦아야 되지만 소변에는 균은 없다. 균은 네, 없죠. 균은 없어요. 무균이니까 필터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균이 있으면 이제 요로 감염 상태인 거예요. 소변에 균이 있으면 네. 진짜 큰일인 거예요. 네. 소변은 깨끗하니까. 그래서 그 오줌 아침에 한 컵씩 마시는 분 계시잖아요. 첫 오줌 커트, 마지막 오줌 커트에서 중간쯤 오줌 채취해서 따뜻할 때 한 컵씩 하시는 분 계세요. 아침에. 그건 뭐 교과서적으로 증명된 건 아닐 거예요. 아, 그치. 당연히 우리 몸이 요로법인가 그게? 거른 거를 굳이 다시 또 마신다는 게 기껏 콩팥이 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깨끗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긴 하죠. 그러니까 독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영양가가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그렇죠. 세상에 영양가 있는 거 얼마나 많이 근데 먹을 수 그 아저씨 있는데. 진짜 튼튼해요. 그거 안 먹었어 튼튼했을 거예요. 근데 그 플라시보 현상. 네. 내가 튼튼하다는 것 때문에 정신 이것 때문에 건강이 좋아진다면. 그럼 아,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원래 또 건강했던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건강한 생각보다 사람인데.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힘이 되게 세긴 해요. 그죠? 실제 우리 몸에 호르몬들의 변화를 시켜요. 네. 이 생각이라는 게. 굳이 근데 필터링 이미 돼서 나온 그거를 먹을 필요가 있나? 없죠, 사실. 없죠.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약간 얼마나 그거라고 보면 어때요? 이게 만약에 진짜 효과가 없다고 친다면 의식이죠. 이걸로 나는 건강해진다. 술 마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럼 술 마시고 있으면 술 마실 거면 오줌 마셔. 그러니까 술은 이 알코올이라는 케미컬이 기다려봐, 이 가지고 자식아. 있는 기다려봐. 그 도파민 분비라든지 이완이 효과가 있는데 그만. 그래서 진짜 술은 약물이어서 약물.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약물이 다 효과와 부작용이 있잖아요. 술은 거의 약간 그런 급이고 오줌은 약간 자, 다들 잔 채우고 각자 잔 약간 좀 자기만의 건강기능식품 느낌? 잔 돌리기. 네. 러브샷. 좀 호불호가 확실한 편인가 봐요. 극혐하는 표정. 극혐하는 표정. 약간 마셔본 건 아니죠. 큰일 소리라고 있어요. 혹시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나요? 옛날 의사들은 표정 갑자기. 표정이 갑자기 안 환자들이 좋으셔서. 그 당뇨병 같은 거 걸리면은 이게 소변이 닳아져요. 실제로 당뇨병은. 그럼 맛을 봐야겠네요. 어이들이 옛날 의사들은 이게 좀 똑똑한 사람들은 개미들이 먹는 거를 이제 본 거고 굳이 잘 안 먹고. 예, 벌레들이 끓는다 안 끓는다. 시간이 걸리니까 먹는 게 바로 식빵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었고 실제 소변 맛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똥도 임금님 똥도 그러니까. 체크를 하잖아요. 예, 영화 예. 강해 보면 이렇게 먹어요. 그건 뭐 어떤 근데 똥은 확실히 균이 있을 텐데. 그것도 균이 있죠. 그런데 일단 자기의 위산을 믿는 거고 그걸로 할 수 있을 거는 이게 혈변이 있는 경우 대장암이 있거나 맞아. 피가 섞여 나오면은 맞아. 피 비린내 나고 피 맛이 약간 날 수 있어요. 냄새도 좀 맡아보고. 예. 춘장 같은 변이라고 네. 하기도 하고 네. 또 아예 붉은 변도 있고 네. 그런 건 진짜 위장 관계 뭐 출혈이나 네. 이런 거 의심을 흑변 뭐 이런 거 예,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실제 아마 그 약간 피가 소화돼가지고. 피맛이 날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알 것 같은데 그거 굳이 먹어야 저 요즘에 네. 배변 활동이 좀 이상해요. 배변을 하잖아요. 개미가 꼬여요. 아니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진 않겠지. 집에서 물에다 싸겠지. 침착맨님이야. 야, 제가 집에서 유명이죠 유명이. 집에서 만약에 야산에 가서 싸고 아니 그러지 막 않으시겠지. 오줌 먹는 얘기 나오고 막 뭐 그러니까 개미가 꼬이려면 아니. 어떻게 하려면 집이니까 당연히 변기에다가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치. 개미들이 잠깐만요. 물 내리지 그래. 잠깐만요. 저희가 한번 맛 좀 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 아니고서는 개미가 꼬일 수 야, 그러니까 그치. 모르니까. 유명인이신데. 배변 활동 요즘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네. 변기에 자꾸 묻어요. 남아요. 파바박 되는 거예요. 지능 느낌으로 되는 것 같아. 지능 느낌. 약간 좀 그러니까 밀도 있게 변기에 딱 붙어가지고 물을 내리면 쑥 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집에 수압이 좀 약해졌을 수가 있고. 아니야. 물 그건 내리는 아닌 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를 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하고 나서 남아 있으면 그 소를 들어야 됩니다. 결국. 그 정도로 많이 묻어 있어요. 네. 근데 배변을 매일 보세요? 아니면 좀 이틀에 한 번씩 보세요? 왜냐면 변비가 있으면 변의 양이 많아지면 묻을 수 있고. 무게가 더 많아지니까. 매일은 아니에요. 그럼 변비 때문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거는 근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저는 살면서 이게 최근에 그래요. 갑자기. 좀 잘 드시고 변비가 있으면은 대변 양 자체가 많아지니까 무게가 당연히 좀 쏠리니까. 이번에 대장 내시경 왜 안 해보셨어요? 그 전날 그거 힘들어서. 네. 안 했어요? 대장 해본 적 있으세요? 한 2, 3년 됐죠. 그 정도면 괜찮아요. 한 3에서 5년 사이 하시면 근데 막 됩니다. 자꾸 더럽다는데 알 권리. 그렇죠. 시청자분들 알 권리. 네, 끈적동면. 요즘에 제가 그게 고민이에요. 지금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짜증나게. 일단은 변비를 좀 치료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배변을 보면은 그래도 묻는지. 예, 그걸 좀 채팅창에 꾸덕변이라고. 오히려
꾸덕변. 그러니까 꾸덕변이 뭘 딱딱하니까 이제 이게 꾸덕꾸덕하다는 표현을 근데 이게 잘 모르니까 사진을 찍어서 우창 선생님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그걸 그러니까 그래야 좀 분석이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샘플을 조금 요렇게 네이버 카페에 자기 똥 사진을 맨날 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배나면 계속 들어와가지고 가입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환자들 대변 사진 많이 받아요 병원에서. 그거 좀 보내. 입원 환자분들을 간호사님들이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 변 이상하다 그러면 간호사님한테 말하고 간호사님 사진을 찍어놔요. 그때마다 저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걸 저한테 아침에 딱 출근하면 메시지로 대변 사진 보내줘요. 뭐 혈변인지 뭐 어쩐지 뭐 점액변이 약간 대변 사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럼 이틀에 한 번만 해. 어차피 뭐 매일이 아니니까. 대변 박사시네. 네, 해줄 수 있잖아요. 이틀에 한 번. 굉장히 많이 봅니다. 대변 사진. 이틀에 한 번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리기 전 내린 후 다 디테일하게 찍어서 그러니까요. 찍어서 또 보내드리는. 뭐 사진으로 보면은 뭐 냄새가 나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리고 의사로서잖아요. 이게 뭐 놀리거나 그쵸. 뭐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강 검진이잖아요. 뭐 나한테 드셔봐라는 아니면 거야. 뭐 소리 같은 것도 녹음을 할까요? 그거는 왜냐면 그게 뭐 어떤 자꾸 가스 같은 거 소리가 커요. 요즘에 특히나 이게 가스가 있나 봐요 안에.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필요할 대변이 것 같은데. 나올 때 소리가 크다고요? 네. 공중 화장실을 가면은 힘들죠. 왜냐면 소리가 나면 민망하잖아요. 뿌직뿌직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가스가 있나? 장운동이 좀 약간 원활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대변이 직장에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대변이 장에 오래 있으면은 거기서 또 가스가 나와요. 거기 이제 메탄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장내 미생물들이랑 막 이렇게 하면서 작용을 하면서 더 이제 가스도 나오고 해가지고 빨리 나와야 가스가 안 차는데 냄새도 좀 더 독해지고. 그럼 방귀 끼시면 냄새 되게 굉장히 독하시겠네 지금. 맞아요. 근데 변비가 막 일주일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일주일 정도 되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저 한 이틀? 뭐 근데 이틀에 한 번? 최근에 이런 배변 행태가 좀 바뀌었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다음에 건강검진 때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걸 추천드리죠. 배변의 어떤 나의 형태가 좀 바뀌었다면 뭐 2, 3년, 1, 2년 전에 해보셨더라도 한 번 정도는 대장 내시경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식이섬유 많이 안 드시고 초가공식품 많이 드시니까 당연히 이제 장내 환경은 안 좋죠. 그리고 장내 미생물들이 계속 안 좋아져요. 그럼 유산균 계속 먹어야 되겠네. 근데 유산균을 먹는 게 사실 근본적인 처치는 안 돼요. 그래요? 왜냐면 걔네 흘러가는 애들이니까. 그래도 계속 넣어주면 뭐 그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걔네가 흘러가면서 작용을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내 장내 미생물들을 좀 바꾸려면은 실제 얘네가 먹을 그 먹이 그게 이제 식이섬유.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어쨌든 사진을 보내시는 걸로 하시죠. 아니 이건 어때요? 뭐가 어때요? 유튜브에 보면은 1년 동안 자기 정면 사진 계속 찍어가지고 돌리는 거 알죠? 5년 막 계속 돌아가 하루에 계속 보시면 괴로우시니까 제가 모았다가 한 2초씩 해서 바뀌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상한 게 있으면 딱 멈추고. 그건 괜찮아요. 여러 번 보는 것보다 한 번에 하는 대변 사진이야. 전 환자분들 거의 많이 봅니다. 혈변이 있다가 그게 없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기뻐요. 그럼 보내라고 하세요. 근데 뭐 오늘 변 색깔 괜찮아요. 되게 기쁩니다. 기뻐요. 보내라고 하세요. 근데 보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는 뭐 실버 되면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의사로서의 우정과 인간으로서의 우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약간 애매하게 자꾸. 아니 기뻐요. 보내세요. 뭐 당장 보내세요. 근데 일단 정관이기도 건강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시민 우창윤이기도 하지만 의사 우창윤이기도 당연히. 히포크라테스에서 하셨잖아요. 졸업할 때죠. 뭐 아까 봤을 때 뭐 침착맨님 반갑습니다. 막 건강하셔야지 막 이러더니 똥 사진은 안 본다고. 아니 보내. 너무 이게 좀 그러니까 너무 좀 이미지 방송인가. 당연히 침착맨님의 건강을 위해서 달쌈 쓰는 의사네. 달쌈 쓰는 의사. 걱정되시는 게 있으면은 좀 진정성 있게 방송해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진정성 있게. 규탄합니다. 아니 저는 보내세요. 저는 보내요? 환영하는 마음. 몇 장? 여기서 그 선언하세요. 몇 장? 몇 장까지?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보내세요. 미라클 끝날 때까지. 근데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전 모르니까 보내. 뭐 미라클 하실 때 언제든지. 이것도 미라클 챌린지로 한번. 제가 이거 보고 괜찮네요.라는 뭐 하는 거 좋네요. 좋죠. 좋습니다. 약간 기분 나빠진 것 같아요. 아니. 표정이 또. 지금 실제로 이제 진심으로 비위가 상한 거 같아요. 여자 소화가 좀 울렁울렁한 거 같아요. 보내세요. 너무 기뻐요 지금. 또 새로운 또 이런 경험을 했다는. 했습니다. 위내시경은 뭐 이건 우리나라 사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요? 괜찮은 이 정도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있다 그러면은 나 괜찮구나. 암 없으면 괜찮아요. 대장 검사 안 하셔가지고 안 하셨다. 그리고 MRI 검사 허리 왜 찍으셨어요 이거는? 제가 왼쪽 다리가 한 30초 앉을 때 이러면 저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정형외과를 가면은 이게 몇 번이 조금 의심이 되긴 하는데 뭐 좁아져 있다.
정확한 건 MRI를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게 더 정확하니까 이걸 봐야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걸 갖고 와서 얘기를 해보자. 여기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추측할 뿐 물리치료를 그냥 좀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MRI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찍으셨구나.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허리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궁둥구멍근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뼈는 괜찮다는 거거든요. 네. 뼈는 괜찮은 거예요.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저릴 일은 없고 그러면은 뭐냐 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아니면 신경이 눌리는 거 이건데 앉았을 때 뭐 혈액순환이 특별히 30분 안 될 일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야기하시는 게 그 근육이 신경을 좀 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뼈는 괜찮으니까 네. 아마 근육이 그 신경을 누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검사하니까 저 탈출증 이거 있어가지고 저것 때문이구나. 아니요 이거는 경추고 경추 4호번이고 이게 이쪽 제가 구글 진단법 예. 구글에 검색하니까 예. 저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아, 근데 여기면은 이렇게 다 저려요. 주로 팔이 저려요, 팔이. 그래서 저 목 세우는 거 그거 예. 5만 원 주고 샀는데 아, 차라리 병원 안 가고 이 뒤로 하는 거 이게 있어요. 좋아요. 예, 이게 좋아요. 이런 이렇게 거 하죠, 하는 이런 게. 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마 경증이셨을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시원해요. 이거 저도 목이 안 좋아서. 어떻게 네. 하는 거야? 벽에 대고 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지금 요 상태로. 예. 근데 이거 어느 정도 벌려야 돼? 그냥 뭐 적당히. 예, 이렇게 그럼 약간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고개 이렇게 천장 보시고. 그럼 약간 풀려요. 이게 승모랑 목을 좀 네. 풀어주는 운동인데. 배에 힘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아니요. 허리가 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음. 이 앞쪽으로 굽히는 것만 해요. 맞아요. 예, 자꾸 모니터로 들어가고 앞쪽으로 굽히고 좋다. 근데 좋죠. 시원해요. 우리의 근육은 항상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를 이렇게 당겨주는 근육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똥이 안 나왔구만. 예? 이게 굽혀져 있으니까 이게 소화가 잘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소화가 될 거 아니야. 그거랑 요로법 아침에 요로법 한번 하고. 글쎄요. 근데 이거는 디스크는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디스크는 좋아지게 할 수 있고. 시원하다. 이게 네. 여기가 시원하다 전. 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뒤에 여기 풀어주고 여기도 네, 돼요. 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좋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하는 아. 걸 많이 하니까 이걸 되게 해주면 좋아요. 좋은 거 하나 얻어가는. 한 여러분도 시간-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컴퓨터 앞에서. 네, 컴퓨터 진짜 형님들도 좋아요, 한 번씩 진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지금 많이 힘드실 테니까. 별것도 아닌데 되게 좋아. 저 진료할 때 쉴 때마다 환자 없을 때마다 이걸 해요. 저 개인 방송에 해요. 이러면은 디스크가 실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기 목 이거 고정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견인성 뭐 그런 거 이거 샀어요. 그래서 했거든요. 사자마자 하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해가지고 유튜브로 검색을 하니까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실제로 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고 해야 되는데 딱 여기만 해가지고 세우면은 딴 데 밸런스가 망가질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미 샀잖아요. 돈 아까워서 했죠 그냥. 망가질 때 망가지더라도 제가 심적으로 아깝다고 생각하면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게 마음이 힘드니까. 무너지니까 예. 목이 조금 부담되더라도 심적으로 내가 이건 헛돈 쓰지 않았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몇 번 써봤거든요. 예. 근데 그 바람 고정시키는 게 잃어버렸어. 그래 못했어. 이거 칙칙칙하는 칙칙해서 그거구나. 채워야 되는데 아. 돌려서 고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거 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그러게요. 예, 마음 그럼 편하게. 5만 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 뭐 당근으로. 자전거 포 가면 이거 그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거 빼고 당근에 올리세요. 당근에 요거 있는 사람하고 찾아가지고 이어폰 그 한 아니면 거 그냥 네. 무료 나눔으로 가세요. 아, 근데 그거 없는 거 무료 나눔했다가 이거 죽어도 욕 먹을 수가 있어요. 주고용. 예. 아니면 계속 거기에 사인 하나 하시고 뭐 구독자분들께 아, 뭔가 네, 시청자 선물로. 스타병 걸린 것 같은데. 고장난 거 쏴요 갑자기. 그러면 진짜 집에 아니, 뭐 근데 생각해봐. 큰 뭐 버릴 때마다 냉장고 버릴 때 사인해서 종이에서 사인 하나, 뭐 고길 사인 하나, 뭐 잘 아니 갑자기 사인해드립니다. 갑자기 아무도 안 오는데. 오래된 냉장고 막 사인해. 약간 이거죠. 사인 받을 분 한 명 거수. 뭐 오래된 책장 뭐 사인해가지고 가져가실 분. 받으실 분 계실 텐데 분명히. 맥박수 괜찮다. 84 괜찮고 대사증후군 이게 약간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아쉽다는기보다는 다행이었다. 더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너무 약간 침착맨님이 시험처럼 보지 않았나. 망원인가 거의 망원. 아니야. 저는 그게 준비를 했다. 왜냐면은 건강검진 침착맨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활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안심하고 더 이렇게 좀 건강하지 않은 생활을 하실까봐 좀 그런 게 아쉬웠다. 검사가 아쉬운 게 아니라. 그쵸. 정상 나온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그게 아쉬우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 이걸로 안심할까봐. 네, 안심하실까봐. 행태가 조금 안 좋아지실까봐 오히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마음이겠죠. 그쵸. 의사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런 생각이잖아. 이상하다. 정상일 리가 없는데.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뭐 행동 변화 안 하실까봐. 근데 되게 다
아슬아슬하긴 해요. 이게 보통 이제 90부터인데 87 나오셨고요. 네. 중성지방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좀 건강하지 않게 먹으면 일주일 내로 변하고요. 네. 지금 삼겹살 먹으면 내일 검사하면 좀 높게 올라오기도 해요. 150 네. 막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갑자기 네. 60인 그래서 근데 이거 금식하고 하는 검사긴 해요. 그래서 좀 그 베이스 수치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HDL은 이거는 뭐 괜찮으시고 혈압도 괜찮으시고요. 혈당이 이제 99.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경계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있어요. 경계에 있어요. 네. 두 개, 세 개 막. 예, 이 중성지방과 혈당과 복부 둘레가 조금 건강치 않게 하시면은 항상 리스크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세 개를 좀 봐야 된다. 세 개 이상이면 우리 대사증후군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된다. 이게 높아지면은 또 이 당뇨병의 확률이 올라가는. 이게 또 당뇨는 많은 분들이 위험하잖아요, 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당뇨병. 유전도 영향이 있나요? 네, E형 당뇨병은 특히 유전적인 영향이 커요. 네, 가족 중에 저희 아버지가 있으세요? 그 당뇨가 좀 있으세요. 의미 있으시구나. 관리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말한 대로 내장 지방 있으시고 지방간 있으신 분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의 혈당을 조절해주는 베이스 센터가 뭐냐? 간이 좀 그런 걸 해줘요. 간이 기본적인 혈당을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곡간을 풀어서 혈당을 올려주기도 하고 약간 이런 역할을 하는데 너무 곡간을 많이 풀어서 혈당을 계속 좀 높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제학 같네요. 곡간을 그렇죠. 풀어서 돈을 풀고 그쵸. 돈을 또 잠그고 왜냐면 우리 저혈당이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간이 항상 이 혈당들을 글라이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해 놓고 있다가 안 먹네? 이러면 좀 풀어줘요. 네, 혈당을 좀 올려줘요. 약간 저혈당이 안 오는 거예요. 중앙은행 같네요. 그렇죠. 달러 풀었다 막 네. 그래서 그래서 지방간 있으신 분들이 뭐 인슐린 저항성이나 공복혈당 상승이 되게 많아요. 공복혈당이 간당간당 하잖아요. 네. 이게 이 지방간이랑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앞서 했던 것들. 근데 이게 진짜 간당간당하게 0.78배로 나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허리둘레랑 공복혈당이 넘었으면은 이게 확 올라갔을 텐데 진짜 기가 막히게 커트라인 잘 맞춰가지고 앞에 딱 놓쳤어요 지금. 전략을 잘 짠 거죠. 네,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대입 전략. 네, 그래서 그거 딱 이쁘게 가져가 준 거죠. 네, 넘었으면은 진짜 확 이랬었는데. 보통 입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가 막히게 시험을 진짜 뭐 딱 60점, 필요한 수치만큼. 60점 패스 이러면 그 62점, 61점 이렇게 막 패스하신 거예요 지금. 저 운전면허도 80 몇 점으로 간당간당하게 통과했어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기가 막히게 나왔고 이제 인바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비만이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 비만은 체중이랑 키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지방량이 평균보다 많은 걸 사실 우리 비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 봐도 체지방량이 표준 이상이고 많아요. 근육량은 딱 표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의 경도 비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BMI는 경계인데 체지방률은 넘쳤네요. 그렇죠. 경도 비만의 생각을 하시고 집안에 당뇨병이 좀 있으시고 하면 사실 내장 지방까지 보면 좀 더 좋은데 그건 어떻게 봐요? 이거는 이제 Y스콥이라고 인바디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재주는 게 있어요. 하이에 보면은 그래서 비싼 모델이요? 네, 좀 비싼 모델. 그래서 Y스콥으로 보는 게 생각보다 좀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신체의 어떤 근육의 특성을 보면은 이게 현재 체중 기준으로 그건데 생각보다 다리에 근육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네요. 표준 정도. 뭐 표준이에요, 표준. 그 엉덩이가 네. 커가지고 그거 받치려면 아무래도 다리에 근육이 좋은 생활 거죠. 근육이 네.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체 근육 많은 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이게 건강 쪽으로 되게 보호인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몸통 근육이 좀 적어요. 팔다리 좀 가느시고. 예, 맞아요. 팔다리 가는. 이제 몸통 근육에 코어 근육이 많이 포함이 돼요. 근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 좀 취약할 수가 있어요. 흐물흐물하니까 이거. 이게 실제로 근육이 안 받쳐주면은 디스크에 받는 압력이 더 올라가니까 허리 요통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나이가 들면서. 근데 이게 요통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활동이 더 줄어요. 예.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치료법은 뭐냐? 요통이 생기기 전에 코어 운동을 해줘야 돼요. 플랭크라든지 코어 운동을 해줄 수 있는 운동들을 침착맨님은 일주일에 한 2-3번씩 이게 많이도 하라고 안 하고 한 번에 한 5분 정도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플랭크도 제 추측이지만 고문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거는 고문으로 왜냐면 그건 자기가 언제든지 그만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군대에서 소대장님이 시키던데요. 그 건강해지라고. 확실히 그때 건강했어요. 코어가 약해 보이는데 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덕분이에요. 소대장님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까지 몸통 운동 안 하지만 표준 간당간당하게 버틸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소대장님이 그렇죠. 그때 플랭크 시켜주셔서 맞아요. 그때 고맙습니다. 남아 있는 걸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익스텐션 하는거나 언제 한번 플랭크나, 은혜 갚는 시간 하는 가졌으면 것들. 좋겠어요. 이거 안 하시면은 실제로 디스크나 왜냐면 하시는 일이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허리에 굉장히 하중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침착민님이 방송을 더 오래 하기 위해서도 코어 근육을 챙겨야 된다. 플랭크를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버티면 돼요, 무작정? 일단 자기가 어떻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해보는 거죠. 저 한 5초? 에? 에이 설마 성인 남성이 자세 어떻게 해요?
우창 선생님 옆에 같이 해주세요. 늘 혼자 하시면 좀 그러니까 같이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펴고, 예, 이렇게 펴고, 예, 똑바로 펴고. 제가 시간 재볼까요? 이렇게 이게 피는 건가? 이게 피는 건가? 이 다리 피시고. 예. 좋아, 이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려 그래요. 이거 거짓말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시작을 안 하셔서. 아 제가 할게요. 2초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지금 소진됐는데. 그럼 일단 해볼게요. 일단 네. 해볼게요. 시작. 버텨요. 일단 자세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자세 이렇게 넣어야 되나? 아니요, 버텨. 일단 버텨요. 5초 지났습니다. 7초. 이게 1분은 해야 돼요. 성인 9초. 남성이면은. 10초. 아 1분은 해야 된다니까 그러시네. 그냥 뭐 아, 근데 너무 힘든데요? 힘드시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은 30초를 목표로 일단 해봅시다. 30초로. 네. 네, 30초 목표로. 예. 이게 보통 2분까지도 해요. 1분 30초에서 2분까지도 해요. 좀 건강하신 분들은. 예. 요령 배우신 것 같다고. 엉덩이가 좀 크긴 하시다. 근데 그게 약간 둔부의 근육이 있는 건 좋긴 해요. 하체. 저는 사실 10kg 얹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둥근에 맞게 또 하체도 크니까 사실. 근데 사실 플랭크는 이 상체가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코어가 상체 코어. 이거랑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게 익스텐션 해주는 거 있거든요. 코어 익스텐션 시켜주는 거. 이거 두 가지만 하셔도 될것 1분은 같아요. 해야 돼요? 최소? 아 1분은 해야죠 남자는. 최소? 예. 근데 이거 처음 하는 사람은 1분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1분이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정상 체중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럴 제가 때는 또 이야기하는 정상 거예요. 체중이래. 그냥 체지 입맛 따라 방향은- 갖다 붙이는 그 체지 의사 선생님이네. 좀 많지만 정상 체중이시죠. 체중은 네. 체지방량이 많은 거지. 예. 7초는 에바임 이렇게 나오시네요. 최소한 1분은 목표로 안 된다면 예. 이게 이제 자율신경계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몸에서 심장이라는 기관이 사실은 외부 어떤 환경이나 스트레스에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한 기관이긴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검사는 한 3분 정도의 측정을 하는데 단순히 심장 박동이 빠르다, 느리다 뭐 이런 것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예. 심장 박동의 사실은 이 변화도를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심장이 그에 맞게 잘 대응하는 게 예.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침착맨님이 뭐 운동을 했다. 예. 그럼 심장은 좀 빨리 뛰어야 되고 좀 이제 휴식하고 쉴 때는 심장이 좀 천천히 뛰어야 되고 요런 이제 변화가 무쌍할수록 좀 건강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율신경 균형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예. 심장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논문들도 간혹 있고요. 물론 뭐 이 검사가 뭐 아주 정밀 검사는 아니고 3분 동안의 간이 검사기 때문에 예. 이것만으로 뭘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 검사가 요즘은 이제 정신과에서도 좀 스트레스와 많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침착맨님은 일단 자율신경계 균형도가 매우 불균형으로 나오거든요. 매불 나왔어요. 예, 매불. 이게 매불.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좀 교감신경 활성도가 좀 많이 높은 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교감신경, 예. 부교감신경 오, 이것까지밖에 맞아요. 몰라요. 맞아요. 내용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교감 선생님은 좀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교장이 남아있거든요. 실적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학교가 뭐 맞아요, 상도 좀 맞아요. 받아야 되고. 맞아요. 교장 선생님은 근데 좀 약간 온화한 경우가 온화하고 있어요. 끝이거든요. 이제. 교감 좀 야망 있으신. 그쵸. 그래서 교감 신경은 약간 좀 우리가 긴장하고 불안하고 예. 뭐 요럴 때 활성화되는 거고 예. 그거와 반대된 게 부교감인데 사실 이 교감 신경이 지금 이렇게 보면 꽤 좀 상승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감 신경은 어떨 때,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직후에 우리 몸의 반응들이 좀 교감 신경이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감 신경이 올라가면 좀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좀 가빠지고 그런 게 사실은 교감 신경이 올라가는 건데 사실 뭐 이거 검사할 때 보통 이렇게 앉아서 측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운동 직후라던가 아니면 누가 막 계속 앞에서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교감 신경이 조금 높아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교감 신경이 높아져 있는 거는 뭐 스트레스라던가 불안도와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좀 수면에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잠을 잘 자려면 몸이 좀 이완이 된 상태로 잘 잘 수 있는데 예. 평상시에도 긴장도가 좀 이렇게 높으신 상황이면 밤에 자려고 누워도 이 긴장도가 쉽게 이완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느낌. 왜냐면 계속 뭘 자꾸 막 생각하고 있고. 맞아요. 그렇게 자꾸 가만히 있어봐를 자꾸 해요. 저 혼자. 맞아. 분명히 이때는 그래도 좀 방송도 쉬실 때인데 교감 신경이 좀 많이 항진돼 있다는 거는 지금처럼 일을 열심히 하실 때는 훨씬 더 좀 높아질 가능성도 의심이 좀 된다. 그럼 평상시에 막 왜 이렇게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계속 막 예. 시탐탐이 막 노리고 막 이러면 안 되겠네요. 근데 그걸 뭐 내가 맘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 교감신경 높으신 분들은 어떠냐면 좀 많이 예민해요. 그래서 어떤 사소한 자극에도 영향이 가고
어떤 변수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조금 힘드실 수 있고. 그거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말했었어요. 요즘에 특히나 원래 예민한 사람인데 요즘 특히나 예민한 것 같고 제가 이제 밖에 나가면 필요한 이유가 내가 다 컨트롤을 할 수 없는 환경에 가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방 안은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안이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높다는 거 우리 몸한테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내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교감신경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뭐 초식 동물이 작은 소리만 나도 이렇게 사자만 이렇게 하잖아요. 사자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 자극에도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위험한 게 아닌가, 내가 좀 더 크게 반응하고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이신 거는 이 스트레스 저항도라고 하는데 이게 SDNN이라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교감신경은 조금 올라가서 약간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래도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제 몸 안에서는 저렇게 거센 스트레스가 오지만 버티고 있다. 고려거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기고 있네요. 그래도. 이기곤 있어요. 어떻게든. 이기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실 수 있다. 그리고 물론 89 정도면 내과 의사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이 정도까지는 90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하죠. 맞아요. 근데 뭐 물론 빠른 편이네요. 맞아. 심박동이. 보통 60에서 80 정도가 특히 젊은 분이고 맞아. 그러면 특히 또 가만히 앉아서 검사하는 건데 좀 빨라 있는 거는 어쨌든 이게 교감신경 높은 거랑 좀 관련이 있어서 약간의 좀 긴장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뭐 처음 가는 검사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뭐 긴장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 감안해도 약간은 좀 빠르다. 그리고 이제 심장 안전도 검사는 쉽게 말하면 부교감 활성도거든요. 교감의 반대. 그러니까 부교감이 조금 어느 정도 있으면 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나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감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걸 좀 안정시켜주는 부교감도 좀 같이 높아지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나쁘진 않으신 상황인데 어쨌든 수면 문제라던가 예민해지실 수 있고 현재는 스트레스 저항도가 괜찮은데 여기서 스트레스가 좀 과해진다거나 좀 뭐 여러 가지 좀 컨트롤이 안 되면 좀 힘들어지실 수는 있다. 매조까지 가는 게 좋겠죠. 뭐 요 정도도 나쁘진 않으신데 약간 긴장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긴장도를 좀 이완할 만한 명상이라던가 뭐 반신욕도 괜찮고요. 맞아요. 자기 직전에 해주시는 게 좀 좋고요. 운동을 하실 거면 사실은 저녁 운동을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이면 사실 퇴근 후에 운동하다 보면 오히려 긴장도가 좀 높아져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쉽게 안 떨어져서 긴장도 그래서 12시에 주무신다고 하면 7, 8시 정도에는 좀 운동을 끝내시는 게 사실은 좀 좋긴 좋아요. 뭐 나쁘지는 않으신데 확실히 좀 긴장도가 좀 높으신 것 같다. 뒤에는 유전자 검사신데 유전자 검사는 사실 뭐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여기에서 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어떤 병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게 이게 또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긴 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이것보다는 실제 뭐 가족력이나 이런 걸 같이 봐야 되고 근데 마침 또 이게 또 간암이긴 해요. 그래서 지방 간염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지방 간염은 미국에서 실제 대표적인 간암의 어떤 유발 인자 중에 하나긴 해요. 지방 간염이 이게 암이라는 게 우리가 반복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당연히 오류나 이런 게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 간염이 계속 간세포가 파괴되니까 계속해서 재생이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간 경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암의 확률이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뭐 간암의 확률을 높이는 건 사실 많죠. 굉장히 많아요. 뭐 술도 있고 뭐 다양하니까. 근데 뭐 술 안 하시고 유전적으로 아주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조금 있다. 더 관리를 좀 신경 써라. 그래서 피콜로의 간이 필요하다. 이식을 해야 돼. 피콜로의 간. 뭐 이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지방 간염이 있지는 않은지 좀 확인을 해보고, 뭐 당류나 약간 이런 이제 액상과당 설탕 이런 것들을 먹을 때 한 번씩은 이제 걱정. 그럼 좀 줄이게 되니까. 의식.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필요하다. 라는 거고 전반적인 성적표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어차피 컷오프기 때문에 이 컷오프에서 기가 막히게 딱 그 직전을 딱 찍으셔가지고 전반적인 점수는 우수합니다. 전략을 잘 짰죠. 네, 잘 짰어요. 5살이나 무려. 저 35살이에요. 근데 이거는 형이라고 할게요. 저 35살이니까. 저도 놔줄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4살 이하로 떨어지셔야 될 텐데. 형, 괜찮아요? 저도 놔줄 수 있습니다. 4살 쉽지 않은데요. 저도 5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일단은 형님이라고 할게요. 아닙니다. 고생해야죠. 저도 담배 안 하고 술 거의 안 마시고요.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심장에서 5살을 까버렸는데. 이게 그쵸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저 운동도 하니까. 그러니까 건강검진 할 때 한두 달 전에 몸을 만드세요. 그 받으시고 저한테 카톡 보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 한번 나중에 보시고. 제가 한 9등 8등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 5살 깎기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잘 나오셨어요.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건강관리 쉽지 않거든요. 형님 이거 자신 있어요? 작년에 폐렴도 왔었어요. 폐렴 와서 결핵 검사하고 기관지 내시경까지 했고 건강이 사실 그렇게 본인 나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잘 먹고 운동하고 더 나오면은 뭐 40 몇 살 나올 텐데 그러면 큰 형님으로 모셔야죠. 아닙니다. 제가 뭐 형님을 모셔야죠. 제가 또 분명히 더 어릴 텐데. 그리고 지금까지 좀 한 몇 시간 했는데 반응이 진짜 자신 있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성향이 본인도 자신이 살짝 애매해 뭐 쉽지 않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형? 이 정도로 이렇게 자꾸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자신 있으면 막 한번 까보자. 맞아. 나중에 뭐 붙어보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하셨던 곳에 같이 가서 그 같은 곳에서 하면. 근데 늘 아산에서 했어가지고 아산에서 이거랑 좀 스코어링 하는 게. 그럼 약간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본인 병원이면? 그러니까 이게 본인 병원에서 하면 이 기대 수명과 이거는 약간 누가 건강검진을 이기려고 조작까지. 몰라. 왜냐면은 이걸 들어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대 수명을 이렇게 4살 위로 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준 거거든요. 이게 5살 위가. 홈그라운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병원마다 쫄리나 병원마다 생체 나이를 해주는 게 좀 달라요 기준이. 이게 조금 더 깐깐한 데가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하시면 그러니까 5살은 되게 많이 준 거긴 해요. 사실. 여기서 똑같이 하면 5살은 되게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어져. 자꾸 길어져. 2-3살. 그럼 홈 어웨이로 여기서 한번 하고 또 어웨이로 아산에서 같이 제가 아산 한번 가겠습니다. 챔스도 한 번씩 하거든요. 5살은 되게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 근데 우창희 선생님은 한 살 저보다 어리시기 때문에 잘해가지고 2-3살 먹어도 진단 말이죠. 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5살 굉장히 잘 줬어요 진짜. 3살 먹어도 안 돼요. 5살까지라 이렇게 주나? 4살 먹어야 저랑 똑같다는 건데. 5살 굉장히 잘 줬어요. 이게 약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가르치고 알겠다. 아니 5살 굉장히 잘 준 거예요 진짜. 이 병원에 기준지도 있으니까 병원마다 다 보는 게. 이건 안 보낼 걸. 이건 사실 의미 없는 건데 재미로 보는 건데 이거 안 보낼 걸. 근데 되게 기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어떤 검사이네요. 다음에 여기서 또 하고 싶잖아. 솔직히 말하면. 등수를 또 하고 싶잖아. 또 하고 싶잖아. 형님 해우소 가셨나요? 그렇습니다, 형님. 형님 거부터 깔죠. 그렇죠. 장유유서니까. 진짜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내일 일정에 지장이 있을. 뭐 저는 건강하니까요. 형님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어둠 속의 대화 혹시 아세요? 어둠 속의 대화? 네, 그 전시 중에 완전히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삼청동 쪽에 있는 거죠. 화장실을 갔는데 불이 꺼져 있는데 모르고 이제 이미 난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했구나. 시작했어. 문이 닫혀가지고. 왜 불을 안 켰어요? 근데 항상 불이 켜져 있었는데 늦은 시간에 꺼져 있는 진짜. 지각을 늦게 했어. 자각을 늦게 해서 자각. 항상 어두침침해서. 아니 바로 알았는데. 검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년에 검사하면은 내후년에 환갑잔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도 안 나와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치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치울까요? 네, 치웁시다. 형님은 앉아 계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 치워야죠. 형님 먹지 마. 형님 내분비 통제. 이거 설거지도 제가 할까요 그러면? 아니야. 아니 그럴 것까지는 형님은 간장을 모을까요? 간장 모으세요.